안녕하십니까, 구강암염외과 전문의 박종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턱과 관련된 수술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수술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각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턱이란 아래쪽의 턱뼈가 작거나 뒤로 들어가 있어 충분히 도드라지지 않은 턱 또는 그런 턱의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턱 수술의 경우 무턱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 턱을 앞쪽으로 밀어내거나 실리콘 따위를 뼈 위에 넣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턱을 다시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치아를 포함한 턱끝 자체가 뒤로 물려나 있는 경우를 하악 외소증, 턱끝 부분만 작고 후퇴되어 있으면 턱끝 외소증이라고 합니다. 무턱 이미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측면 사진을 보면 턱끝이 뒤에 있고 정면 사진을 보면 아래턱이 작다 보니 얼굴이 짧아 보입니다. 윗입술이 상대적으로 도출되어 보이며 입을 다물어도 입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입을 다물기 위해 아랫입술에 힘을 주게 되면 턱끝에 호두주름이 생기는 돌출이 윙매가 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마다 상대적으로 광대가 더 부각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무턱은 음식을 씹고 삼키는 저작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무턱은 호흡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밤에 잠잘 때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무턱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심미적인 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턱 수술은 크게 보형물을 넣는 것과 본인의 뼈를 이용하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은 무턱 보형물 수술 또는 턱끝 보형물 수술이라고 합니다. 보형물을 넣는 대신 환자 본인의 뼈로 수술을 하게 되면 턱끝 전진술 또는 이부 전진술 등의 용어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포함된 아래턱을 앞으로 전진하는 무턱 수술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하악 전진술 또는 턱 교정 하악 전진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턱 보형물 삽입술, 턱끝 전진술, 하악 전진술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턱 보형물 수술의 장점을 말해 보겠습니다. 턱끝에 보형물을 넣는 것은 환자분 뼈 자체를 절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수술 시간이 적게 걸리고 회복이나 뼈 절골에 의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비용도 본인의 뼈로 하는 경우에 비해 저렴합니다. 하지만 보형물 삽입 후 턱에 이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형물에 의한 골 침식 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 부위를 절개해보면 보형물이 질긴 섬유성 피막으로 쌓여 있고 이 피막과 보형물 사이에는 맑은 삼출액이 고여 있습니다. 즉 이물질을 우리 몸과 격리하려고 면역 반응이 생기다 보니 보형물 주변에 얇은 피막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티타늄 보형물은 주변 조직과 이러한 얇은 피막으로 격리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티타늄 보형물은 치아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아 임플란트는 생체 친화성이 매우 좋아 아예 뼈와 융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본 시멘트 재질 모두 임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턱끝 보형물은 미리 디자인된 기성품, 영어로는 스탁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환자 맞춤형 보형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성 제품을 이용한 보형물 재수술 모습입니다. 상품화된 보형물을 이용해도 적절히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성 보형물로 충분한 볼륨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환자 맞춤형 보형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무턱 수술의 두 번째 방법인 환자분 뼈를 이용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처럼 턱을 절단해서 앞으로 빼는 수술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환자분 뼈로 한다는 것이겠죠. 아무리 생체 친화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본인의 뼈만한 재료는 없습니다. 턱끝 전진술의 예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보형물을 이용하여 무턱을 개선했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턱끝 전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턱을 앞으로 많이 전진시킬수록 빨간색 타원으로 표시한 부위에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해당 부위가 꺼져 보인다 또는 턱이 패여 보인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진량이 많을수록 이러한 불가피한 골격 변화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가능하면 후방부에서 뼈를 절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 노란색 화살표를 위치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악 전진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양악 수술 중에 아래턱에 해당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턱을 하악지 시상골 분할술, 즉 SSRO로 절단 후 앞으로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턱 끝 전진술과 달리 하악 전진술은 치아와 연결된 뼈가 모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하악 전진술과 함께 턱 끝 전진도 같이 시행받았습니다. 여기서 빨간 원으로 표시한 부위가 하악 전진술에 의해 뼈가 움직인 부위이며, 노란색 원은 턱 끝 전진술에 의하여 추가로 턱 끝 전진술이 시행된 부위입니다. 그러면 무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어느 부위가 얼마만큼 개선되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분 스스로가 정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거울을 보시고 아래턱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하듯이 전진시켜 보십시오. 어느 순간 원하는 이미지가 나온다면 하악 전진술이람입니다. 빨간 원에 해당하는 부위죠. 노란 부위, 즉 턱 끝 부위가 주로 개선되기를 원하신다면 턱 끝 전진술 또는 턱 끝 보형물을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하악 전진과 턱 끝 전진 두 가지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럼 턱 끝 전진과 턱 끝 보형물 중에 선택해야 할 때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분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보형물의 크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턱 끝 전진만을 통해서는 이런 볼륨감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고울 이식을 동반하여 원하는 모양을 할지 아니면 간단히 보형물 수술로 끝낼지는 환자분과 의료진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원하시는 얼굴 모양에 따라 보형물을 선택할지 환자분 뼈로 가능할지 의료진과 상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턱 수술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